안녕하세요. DJ 헤라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결혼 생활을 접고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40대 여자예요. 저는 결혼 생활을 5년간 했는데 돈 때문에 갈등을 겪다가 이혼을 했어요. 항상 돈이 문제라고 하지만 돈 앞에서 변하는 사람이 더 문제라는 걸 이번 기회에 배웠죠. 저는 30대 중반에 의사인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소개로 만난 남자였는데 남편은 의사였지만 시댁은 평범한 집이었죠.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겨우 개원을 하게 됐는데 빨리 돈 벌어서 그거 다 갚고 싶어. 나 의사로 키우느라 우리 부모님 고생 많이 하셨거든. 그리고 당신한텐 미안하지만 신혼집을 얻을 여유는 없어. 남편은 결혼과 동시에 개원을 하게 됐는데 시댁에서 개원하는 비용을 전부 끌어다 쓴 상태라 저희 신혼집을 살 여유는 없었어요. 이해해. 그리고 집을 남자가 해야만 한다는 것도 아니잖아. 일단은 우리 엄마가 도와주고 싶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시작하자. 저희 친정은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하셔서 결혼 전엔 저와 엄마가 단둘이 살았어요. 엄마가 미용실 원장인데 한자리에서 오래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돈을 좀 모으셨거든요. 그래서 작은 건물을 한 채 갖고 계셨죠. 아무래도 친정에 좀 더 여유가 있으니까 엄마가 신혼집을 하라고 집을 해주셨어요. 명의는 당연히 제 명의로 해서요. 그런데 시모가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친명의는 공동명의로 하는 게 좋지 않겠니? 그런다고 사돈이 집 해준 걸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남자 체면이 좀 그렇잖아. 신혼집을 저희 엄마가 해주신 거라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게 남자 체면이랑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저는 그런 걸 요구하는 게 더 이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시댁에서 해준 집도 아닌데 그런 걸 왜 그리 당당하게 요구하는지 좀 어이가 없었죠. 굳이 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꿔야 할 이유가 있어요? 제 명의로 돼 있는데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내는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할 말은 해야 하는 성격이라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시모는 말대꾸한다고 생각했는지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공동명의로 한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걸 꼭 그렇게 고집을 부려야겠니? 어른이 말을 할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야. 그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 지금은 그럴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겠어요. 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며 다시는 얘기를 꺼내지 못하게 못 박아두었죠. 그러면 멈출 줄 알았는데 그 이후로도 시모는 신혼집 명의를 자꾸 공동명의로 바꾸라는 말을 틈만 나면 하더라고요. 집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는 부부들이 많다더라. 너희만 그렇게 지내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니?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어머님, 어제 동창회 다녀오신 건 어땠어요? 오랜만에 다녀오시는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명의에 집착을 하는 시모가 더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계속 못 들은 척을 했어요. 한 번은 양가 어른들 다 모시고 식사를 하는 자리를 가진 적이 있어요.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양가 부모님을 다 모시고 식사하는 자리였는데 거기서 시모가 신혼집 명의에 대해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것도 저희 엄마에게 직접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좀 무례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사돈, 애들 집 말입니다. 물론 그 집을 사돈께서 해주신 것은 알지만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서 얘기 드립니다. 그런다고 해서 집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못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도 지내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게 필요하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같이 사는 집인데 명의가 뭐가 중요한가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명의가 중요한 것도 아닌데 왜 공동명의를 못하나요? 솔직히 저희 아들이 개원을 하는데 돈을 많이 썼다는 거 사돈도 아실 겁니다. 개원을 하면 양가에서 같이 도와준다고 하는데
사돈께서 저희 아들 개원하는 거 도와주시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집 정도는 애들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개원은 남편이 원해서 한 거지 그걸 처가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핑계로 신혼집 명의를 공동 명의로 바꾸라는 말은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제가 개원을 해서 돈을 버는 대로 그 집값의 반은 장모님께 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면 공동 명의로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끼어들어서 한마디 덧붙이더라고요. 어차피 애들 결혼해서 사는데 이 집은 내 집이다, 네 집이다. 그 경계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남편과 시모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친정엄마도 더는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남편이 집값을 갚겠다고 하는데 공동명의를 계속 반대할 수도 없었어요. 사돈께서 그 일로 그렇게 신경을 쓰고 계신 줄은 몰랐네요.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결국 신혼집 명의는 시모와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서 남편과 공동명의로 바꾸게 됐죠. 조금 억지스럽긴 했지만 남편이 돈까지 갚겠다고 하니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나중에 재앙을 불러올지 그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그때는 남편을 믿고 있었거든요. 나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나도 일하면서 돈도 벌고 나 스스로도 성장하고 싶어.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저는 일을 하고 싶다는 뜻을 남편에게 밝혔어요. 저도 자기 개발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공부한 것들도 아까웠거든요. 힘들게 무슨 일을 해. 집안일만 하는 것도 바쁜데 일까지 해야겠어? 내 벌이도 금방 좋아질 텐데 무슨 돈을 벌겠다고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 당신이 버는 거랑 상관없이 나도 내 일을 갖고 싶어서 그래. 나도 대학원까지 나왔고 일도 하면서 살고 싶은데 당신은 그거 별로야? 난 반대야. 굳이 당신이 왜 나가서 일을 해. 원장님 사모로서의 역할도 앞으로 많을 거야. 다른 원장 사모들도 일하는 사람 거의 없어. 괜히 나가서 다른 일 할 생각하지 말고 내 좋아하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어. 난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 저는 결혼을 하고도 일을 하고 싶어 했는데 남편은 반대를 하더라고요. 내조에 집중해달라는 이유였어요. 제가 일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남편이 단박에 거절을 하니까 저도 더는 얘기를 꺼내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결혼을 하면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다고 들었으니까 남편의 의견도 존중해서 저는 더 고집부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내며 결혼 5년 차가 됐을 때 남편의 병원은 제법 자리를 잡은 상태였어요. 벌이도 괜찮아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던 중이었죠. 물론 일하고 싶은 마음은 계속 갖고 있던 터라 그에 대한 아쉬움은 마음속에 작게 남아있었지만요. 우리 집 좀 더 넓은 데로 가는 게 어떨까? 병원이랑 좀 더 가깝고 더 좋은 데로 이사 가자. 솔직히 내 동기들 중에 이렇게 작은 집에 사는 애들은 없더라. 나도 이제 원장답게 내 수준에 맞는 집에서 살고 싶어. 수입이 늘어나니까 남편은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물론 돈을 많이 벌긴 했지만 지금 집은 친정엄마에게 돌려드린다면 더 큰 집으로 가는 게 당장은 무리였어요. 그럼 이 집은 팔아서 그 돈으로 이사 가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 이 집의 반은 돈도 갚아야 되는데 우리 아직 그 정도 형편은 안 되지 않아? 새 집은 대출 끼고 살면 되는 거고 이 집은 우리 엄마 주기로 했어. 내 집이잖아. 엄마도 이 집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라. 남편이 5년 전과는 달리 딴소리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신혼집으로 저에게 준 집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거였죠. 그러면 우리 엄마한테 돈은 어떻게 갚으려고 그래. 그리고 이 집을 어머님한테 드리면 어떡해. 그런 걸 나랑 상의도 없이 결정하면 어쩌자는 거야? 그리고 명의만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거지. 이 집 사실 내 집인 거 당신도 알잖아. 나 개원할 때 우리 집에서 다 도와줬잖아. 근데 집 한 채 정도는 내가 해드리는 게 도리지. 그건 아니지. 우리 엄마한테 돈 안 갚을 거야? 당신이 이 집 금액의 반은 우리 엄마한테 갚겠다고 했잖아. 그래서 명의도 공동명의로 바꾼 거고.
솔직히 결혼할 때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걸로 갚고 말고 할 게 어딨어. 그리고 5년 동안 장모님이 돈 갚으라는 말씀도 안 하셨는데 이제 와서 갚는 것도 웃기잖아? 저는 이제 와서 돈을 갚지 않으려는 남편의 태도가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그렇게 뻔뻔한 태도로 나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당신 부담 주기 싫어서 그동안 엄마가 말을 안 한 것뿐이지 그게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 그걸 당신 마음대로 해석하면 어떡해? 그리고 당신이 먼저 한 약속을 왜 어겨? 장모님은 건물도 갖고 계시고 여유가 있으시잖아. 우리가 그 돈 안 드린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래? 돈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당신이 먼저 돈 갚겠다고 한 거 아니었어? 그래서 명의도 공동명의로 하게 된 거잖아. 당신은 왜 이렇게 따지는 거야? 몰랐는데 되게 계산적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집 명의가 공동명의로 돼 있고 그래서 내가 알아서 처분한다고 문제될 건 없어. 그리고 장모님도 생활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는데 왜 이것저것 따지고 그러는 거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데 그걸 갖고 나를 계산적이라고 몰아세우는 건 아니지. 당신이야말로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공동명의면 처분을 하더라도 내 동의도 필요한 거 아니야? 남편이 하자고 하면 그렇구나 하고 좀 따라와. 그동안 내가 병원하면서 돈 벌어다 준 건 생각 안 해? 장모님이 나 개원할 때 뭐 도와준 거 있어? 개원하는데 우리 엄마가 왜 도와줘야 하는데? 그래서 같이 살라고 집도 해줬잖아. 그런데 당신이 집값 갚겠다면서 공동명의로 한 거잖아. 그리고 나도 돈 벌고 싶어 했는데 당신이 반대해서 일 안 하고 지낸 거잖아. 됐어. 나는 개원할 때 나 도와준 우리 집에 집 한 채는 꼭 해줘야겠으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의 말은 황당하기만 했어요. 집값을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는데 이걸로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다 저는 연락을 자주 하지 않던 아버지를 찾게 됐죠. 엄마와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이혼하셨는데 사실 저희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해서 엄마와 이혼하고 저와도 연락을 잘 안 하고 살았어요. 그래도 저는 아버지를 꽤 따르고 좋아했었기에 엄마한테는 말하지 않고 아버지와 1년에 2-3번은 연락을 하고 지냈죠. 아버지는 지금 대검찰청 청사 미화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쉽게 말해서 청소부예요. 아직 65세가 안 되셔서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지내시죠. 비록 청소부 일이지만 아버지는 환경관리사라는 직함으로 시험까지 보고 당당하게 합격해서 일을 하시는 거였어요. 남편이나 시댁에 이 얘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상견례 자리에도 올 수 없었던 아버지에 대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서 그랬죠. 엄마도 아버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꺼내지 않았던 터라 얘기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너나 우리 식구들 어려운 일 생기면 꼭 아버지한테 말해줘라. 내가 평생 너희 학비 한 번 대준 적은 없지만 힘 닿는 한 뭐든 도와줄 거야. 그런데 청소부 일을 하시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힘든 일 생기면 어떻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대검찰청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어요? 청소일 하면서 고향 후배를 만났는데 검사가 됐더라고. 나한테 혹여나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너랑 네 엄마 생각나더라. 아버지와 그렇게 대화를 나눴던 게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제가 남편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는 바로 다음날 그 후배 검사님이랑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그 검사님이 아버지한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저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려본 거였죠. 방법이 있을 거라고 하더구나. 검사님이 너랑 직접 얘기해보고 싶다고 하니까 한번 통화해봐. 연락처 줄게. 그런데 아버지는 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검사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주셨어요. 저는 큰 기대가 없다가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더라고요. 병원은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검찰을 통해서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만 돌아도 환자가 떨어질 수 있으니 검찰 조사 받고 싶지 않으면 원래 약속 그대로 이행하라고 얘기해봐요. 협박이 될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얘기가 통하긴 할 겁니다. 일 크게 키울 필요 없이 그 정도로 잘 해결될 수 있어요. 검사님의 제안대로 저는 남편에게 얘기를 꺼냈어요. 내가 그동안 우리 아버지 얘기한 적 없지? 우리 아버지 청소부로 일하고 계셔. 대검찰청 환경미화 하시는데 거기에서 아버지가 고향 후배를 만나셨대. 근데 그 후배가 검사가 되셨다더라? 환경미화? 근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건데? 장인어른 후배가 검사인 거 자랑하는 거야? 엄마한테 신혼집 받은 거 공동명의로 바꾸는 대신 당신이 집값을 엄마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꿨다고 얘기를 했더니 해결책을 알려주시더라고. 당신 병원이 검찰 조사받은 게 동네에 소문이 나면 병원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건데 그렇게 일 커지기 전에 그 전에 한 약속 지키라고. 당신도 병원 이미지 나빠지는 건 싫을 거 아니야. 지금 되게 웃긴 얘기하는 거 알지? 환경미화 하신 아버지가 검사랑 아는 사이다. 그것도 대검찰청 검사랑. 근데 그 검사가 청소부 말만 듣고 검찰 조사라도 해준다고 그러디? 아니, 장인어른이 검사인 것도 아니고 장인어른의 고향 후배가 검사인 걸로 나 겁주려고 하는 거야? 소설을 써라. 애초에 장인어른이 검사랑 아는 사이라는 것도 전부 지어낸 얘기지? 남편은 제 얘기를 듣더니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청소부인 저희 아버지가 검사랑 아는 사이일 리 없다면서 웃기까지 하는데 적당히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내 말이 정말 다 거짓말 같아? 내가 오죽하면 연락도 잘 안 하고 지내는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했겠어. 내가 겨우 얘기 지어내서 당신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 우리 엄마한테 집 준다는 게 그렇게 싫었어? 그래도 그렇지. 장인어른이 검사랑 아는 사이인데 검사가 무슨 조사를 해준다고 했다는 말은 좀 어이가 없다. 그래, 어디 조사해보라고 해. 당신이 한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어떤 검사가 청소부 말만 듣고 도와주겠다고 나서겠냐. 솔직히 검사가 청소부를 뭐 쳐다나 보겠어? 남편은 제 말이 우습다는 듯 계속해서 비웃더군요. 당신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 지금 그 말 우리 아버지 비웃는 것처럼 들려. 비웃는 거 맞아. 당신 솔직히 청소부 아버지 둔 게 자랑이라고 할 수 있어? 그건 좀 부끄러운 일 아닌가? 청소부가 뭐야, 청소부가? 남편이 이제는 제 아버지를 대놓고 비웃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정당하게 일해서 돈 벌고 계시는데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이야? 우리 아버지 거기 시험까지 보고 당당하게 합격하고 일하시는 거야. 내가 왜 우리 아버지를 부끄러워해야 돼? 당신 그 생각이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어디 모임 같은 데 가선 아버지가 청소부라는 말 하지 마. 솔직히 내 입장에선 별로 말하고 싶지도 않고 누가 알까봐 괜히 걱정되는 일이니까. 그게 무슨 뜻이야? 내가 왜 우리 아버지가 청소부인 걸 어디 가서 말도 하면 안 되는 건데? 솔직히 그렇잖아. 당신도 원장 사모인데 사모 아버지가 청소부라고 하면 안 어울리잖아. 수준에 안 맞는 느낌이라고. 내 동기 와이프 중에도 찾아보기 힘들 거야. 솔직히 내 동기들 여자 쪽 집안들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나는 그 정도 수준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어달라는 거잖아. 그리고 당신도 아버지 창피하니까 그동안 얘기 안 한 거 아니야?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배경을 따지고 수준이 어쩌고 하는 말을 너무나 거리낌 없이 하는데 듣기 거북했어요. 당신은 내 배경이 그렇게 부끄러워? 그럼 나랑 결혼은 대체 왜 했어? 당신도 배경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냐고. 장인 어른이라는 분이 청소부일 줄 내가 알았냐? 그건 그냥 넘어가 줄 테니까 당신도 이제 집 문제로 나한테 얘기 꺼내지 마. 남편은 저희 아버지가 청소부라는 게 무슨 저희 약점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거랑 집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데? 집값 우리 엄마한테 주기로 한 건 미리 약속이 된 거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청소부로 일해서 돈을 버는 건 또 뭐가 그렇게 창피하다는 거고? 의사랑 결혼하려면 열쇠가 3개 필요하단 말 알지? 집 열쇠, 차 열쇠, 병원 열쇠. 솔직히 처가에서 나한테 그 정도도 해주지 못했잖아.
그러면서 집값을 정말로 받으려고 하면 그건 도둑놈 심보지. 장모님이나 당신이나 내가 집만 받고 당신이랑 결혼해준 거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애초에 그 집을 저희 친정엄마에게 돌려드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집 하나 해준 것만으로도 많이 봐준 거라며 고마워하라는데 평소에는 몰랐던 남편의 진짜 속마음을 처음으로 듣게 된 거죠. 그런데 남편의 그런 생각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괘씸하기까지 했죠.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하는 놈이랑 결혼을 한 건지 저 스스로도 미울 정도였어요. 도둑놈은 누가 도둑놈이라는 건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집 가로채려고 한 당신이 도둑놈 아니야? 그리고 뭐 열쇠 3개? 넌 그런 거 생각했으면 나랑 결혼하면 안 됐지. 나는 너 하나 좋아서 결혼한 거지. 네 배경 보고 좋아한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그렇게 아쉬웠어? 아, 나는 당신이 이렇게 말 안 통하는 사람인 줄 몰랐다. 적당히 해라. 세상 물정도 모르고 무식해서 더 말하기 싫으니까 집 얘긴 다시 꺼내지 마. 나도 많이 참고 살고 있는 거니까. 나도 종종 차라리 같은 의사랑 결혼했으면 좋았겠다 생각해. 당신이 나보다 많이 떨어지는데 나 많이 참고 있는 거야. 남편은 저를 아주 무시하고 있더라고요. 집값을 돌려줄 생각은커녕 저와 친정엄마에게 평소에 갖고 있던 불만도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서 집안 좋은 여자랑 결혼하는 동기를 보면서 많이 부러웠나 봐요. 그렇게 남들 부러워하고 저를 부끄럽게 생각할 거면 대체 저랑 결혼은 왜 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정말 싫어졌고요.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이대로 집을 시모에게 빼앗기고 싶진 않았어요. 저는 검사님께 연락을 해서 남편이 검사님의 존재 자체도 믿지 않고 오히려 조사해보라며 큰 소리를 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친구 참. 처음 약속한 것만 잘 지켰으면 됐는데 일을 크게 만드네. 그럼 제가 겁 좀 줄까요? 직권 남용이 되지 않는 선에서 겁 주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듣다 보니 어이없고 열도 좀 받는데요. 그 병원에 같이 한번 가죠. 검사님과 저는 날을 잡아서 남편의 병원에 찾아가기로 했죠. 제가 낯선 사람과 병원에 나타나자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더라고요. 누구시죠? 여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진료를 보러 온 것 같진 않으신데요. 네, 진료나 보려고 온 건 아닙니다. 대검찰청에서 나왔습니다. 요즘도 과잉 진료가 문제가 되는 병원들이 많아서요. 혹시나 싶어 와봤습니다. 검사님은 검사 신분증까지 보여주시면서 아주 딱딱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팔짱을 끼고 서서 남편을 바라봤어요. 이래도 내 말이 거짓말 같냐 하는 얼굴로 바라봤죠. 남편은 대검찰청이라는 말에 눈이 동그래졌고 그 얼굴을 보고 있자니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저 동네의 작은 의원이고 성실하게 진료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희는 환자분들에게 필요 이상의 진료나 검사를 권한 적이 전혀 없고요. 대기하고 있던 몇몇 환자들끼리 수군대는 모습에 남편은 당황해서 재빨리 해명하더라고요. 당황해서 말까지 더듬는데 아주 고소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렇다면 문제될 건 없겠네요. 과잉 진료가 있다고 해도 구속은 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벌금으로 가볍게 끝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알려드리는 겁니다. 구속이라뇨? 그리고 저희가 과잉 진료를 했다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구속이라는 단어에 남편이 화들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그렇다고 설명드리는 것뿐입니다. 조사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내드리는 건데 왜 이렇게 놀라세요? 구속이니 조사니 하는 단어가 나오자 환자들이 동요하더라고요. 그저 그 단어들이 언급됐다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을 조성하기엔 충분했죠. 남편은 얼른 상황을 무마시키고 싶었을 거예요. 저희 진료에 방해가 되니 이만 가주세요. 오늘 무슨 의미로 여기 오신 줄도 알겠고 저희 가정일은 제가 원만히 해결할 테니 안심하시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치 빠른 남편이 집 얘기를 돌려서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남편은 검사님의 팔을 붙잡고 애원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을 했어요.
동네 의원이니 소문이라도 날까봐 걱정하는 눈치였죠. 검사님은 이 정도면 되겠다며 저에게 눈짓으로 물으셨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은 해야 했지만 남편이 하는 병원을 망하게 할 생각은 없었기에 저도 일단은 여기서 멈추자고 생각한 거였죠. 저는 검사님을 모시고 병원에서 나왔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퇴근 시간보다 일찍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굉장히 피곤하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오늘 그 일 뭐야? 그 검사 우리 병원에 다시는 데려오지 마. 아까 환자들 동요하고 나도 너무 당황스러웠어. 어떻게 남편 병원에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겁을 줘? 이제는 내 말 믿어? 우리 아버지가 청소부니까 검사랑 아는 사이라는 거 믿지도 않았잖아. 한번 해보라며. 그래서 보여준 건데 뭐 잘못됐어? 믿어. 난 설마 했는데 당신이 말한 거 전부 사실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병원에 그런 식으로 검사 데리고 찾아오지 마. 이건 아닌 것 같아. 그게 무슨 짓이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이 집 아직도 어머님한테 드릴 생각이야?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뀌었나? 그래, 생각 바뀌었어. 장모님한테 드려야 할 돈도 있는데 내가 이 집을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줘? 내가 장모님한테 돈 갚겠다고 했잖아. 그거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별짓을 다 하고 있어. 그렇게 간단한 일을 대체 왜 고집을 부려서 안 주려고 했던 거야? 나랑 우리 엄마가 만만해 보이디? 그만 좀 하라고. 당신 정말로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은데 오늘 검사 데리고 온 지 생각하면 진짜 열받거든? 그러니까 진짜 적당히 해.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시끄러우니까 가만히 있어. 남편이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아랫사람을 혼내기라도 하는 것처럼 저한테 말대꾸하지 말라면서 시끄럽다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열이 받는 거예요. 저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저한테 한 방 먹은 게 그렇게 분에 안 풀리나 보다 했죠. 내가 네 아랫사람으로 보여? 네가 의사인 게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 같아? 너는 네 와이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서 좋은 대접 받기를 원해? 나라고 뭐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저는 목소리를 낮게 깔고 남편에게 살벌하게 물었어요. 네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는데 왜 자꾸 따지냐고. 엄마한테 이 집 못 준다고 얘기할게. 나 오늘 일로 동네에 안 좋은 소문 날까봐 머리 복잡하니까 오늘 이만 하자. 남편은 평소답지 않은 저의 태도에 놀랐는지 수그러든 기세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남편이 곧장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사정이 생겨서 우리 살던 집 주기로 한 거 안 될 것 같아.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니까. 뭐하러 우리 집까지 와서 얘기한다는 거야. 그냥 그렇게 됐다는데 왜 그래 정말. 남편은 짜증이 가득 섞인 목소리로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얘기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시모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였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시모가 씩씩대며 저희 집으로 쳐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갑자기 집을 안 주겠다니. 왜? 얘가 안 된다고 하던? 시모는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남편에게 화난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했잖아. 그만 좀 해. 내가 나중에 설명할게. 남편은 시모의 행동이 저를 자극할까봐 잔뜩 걱정하는 얼굴이더라고요. 남편이 시모를 말렸지만 시모가 거기서 멈출 사람이 아니었죠. 너 개원한다고 들어간 돈이 얼마야? 우리 집에서 있는 돈 다 끌어다가 도와줬는데 집 하나를 못 해줘? 내가 너 의사 만들어놨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니? 어머니, 그 집 애초에 저희 친정엄마가 사주신 집이에요. 아들한테 받고 싶은 게 있으시면 아들이 돈 좀 더 벌면 그때 요구하세요. 야, 이 집 명이 바뀐 지가 언젠데 아직도 네 엄마가 준 집이라고 그러는 거야. 너 의사 남편 뒀는데 집 하나 갖고 이 난리를 쳐? 네 입장에서는 솔직히 우리 아들 만난 거 로또보다 더 큰 횡재 아니야? 대체 내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갑자기 집을 안 준다고 하게 만들어? 지주제의 원장 사모도 감지덕지지 어디서 집까지 챙기려고 해? 시모는 집을 못 받게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약이 바짝 올라서 저한테 막말을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왜 이 집에 욕심을 내세요? 남편이 의사라고 어머님한테 집을 드려야 해요? 그런 법이 어딨는데요? 처음부터 이러려고 공동명의로 바꾸라고 그 난리를 치셨던 거예요? 눈치가 있으면 알아서 집부터 바쳤어야지. 의사 남편 얻은 거 감사한 줄 모르고. 시모는 아들이 의사인 게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그만해. 괜히 자극하지 말라고. 애초에 우리 집도 아니었잖아. 나 돈 많이 벌고 있으니까 내가 나중에 엄마 집 해줄게. 제발 가만히 좀 있어. 제가 검사님을 데리고 병원에 찾아갔던 게 생각난 남편은 시모를 말리더라고요. 넌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기는 거야? 너 내가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네 마누라 때문에 엄마한테 한 약속을 어겨? 시모는 말리는 남편에게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남편이 왜 저를 무서워하는지 말씀드려요? 저희 아버지가요, 대검찰청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고향 후배를 만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가 된 후배가 뭐든 힘든 일 있으면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이 집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검사님이 저랑 직접 남편 병원을 찾아갔었어요. 혹시 과잉 진료라도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남편 병원도 동네 장사인 거 아시죠? 병원에 검사가 들락날락 하는 거 보이면 어머님이 재산 털어서 개원한 그 병원 어떻게 될까요? 아니, 너 지금 우리 협박이라도 하는 거냐? 병원이 망하기라도 하면 너는 무사할 것 같아? 너 그 검사 병원에 데리고 나타난 게 어디 잘한 짓이냐? 얘 병원 잘못되면 너도 잘못되는 거야. 저는 걱정이 없거든요. 이 사람이랑 같이 살 생각이 없으니까요. 아드님 병원 망하게 해드려요? 망하는 꼴 꼭 봐야 말귀를 알아듣겠어요? 시모가 찍소리 한 번에 못하더라고요. 얼굴만 빨개져서는 어쩔 줄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는데 저는 본 척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같이 살 생각이 없다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그런 말을 왜 그렇게 쉽게 해? 엄마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럼 내가 그 꼴을 당하고도 너랑 계속 같이 살 줄 알았냐? 네 수준에 안 맞는 여자라며. 그래서 헤어져 주겠다는데 왜? 그건 또 싫어? 우리가 왜 헤어져? 집도 장모님한테 돌려드리면 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데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내가 이번 기회에 너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알았거든. 그 꼴을 다 보이고도 나랑 계속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꿈 깨라. 네가 아무리 의사라도 너같이 겉다르고 속다른 놈이랑 계속 살 생각은 없어. 인성이 그지 같은데 의사면 무슨 소용이야. 나도 화나서 그렇게 말했던 거잖아. 집도 돌려준다고. 엄마한테도 내가 집 못 준다고 말하는 거 다 들었잖아. 집 돌려주는 건 당연한 거야. 어디서 그걸로 생색을 내려고 해. 이번 일로 네가 어떤 놈인지 똑바로 알았으니까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당신 정말 말 안 통하는 사람처럼 왜 이래? 이렇게 극단적이고 무식하게 굴 거야? 극단적이고 무식하게 굴러온 건 너랑 네 엄마지. 내가 그동안 너랑 참고 살아온 보답이 이거냐? 나 솔직히 너 만나서 살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아? 뭐가 그렇게 답답했다는 건데? 너 솔직히 나 만나고 인생 좋아진 거 아니야? 착각 좀 하지 마. 네가 날 걷어주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는 것도 재수 없으니까 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내일 다시 얘기해. 지금 너무 감정적이야. 난 이런 상태로 얘기하는 거 싫어. 그래봐야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도 이혼을 하겠다는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확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혼집 명의가 친정엄마의 것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혹시 모를 일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요. 이혼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합의로 이혼하는 게 가장 좋아요. 서로 덜 스트레스 받을 테니까. 일단은 이혼 소송까지 가겠다고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는 큰 자극이 될 테니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병원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세요. 이혼 소송을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다라는 걸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합의 이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실 이혼 서류를 내밀기 전에 남편이 이혼 못하겠다고 난리칠까 봐
검사님이 동문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다고 하시면서 소개해준 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상담도 받은 다음에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죠. 우리가 좀 다퉜다고 이혼을 해? 나도 잘못한 거 인정해. 하지만 이건 너무 극단적이잖아. 나를 극단적으로 만든 건 너야. 너 우리 아버지 창피하게 생각하잖아. 근데 그거 알아? 나도 너 어디 내놓기 창피해.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야. 말 막 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헤어질 이유는 전혀 없잖아. 지금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혼 서류 내미는 거야. 그러니까 잔말 말고 사인해. 난 못해. 내가 말이 좀 심한 적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혼을 원하는 건 아니야. 난 싫으니까 그 서류 집어쳐. 지금은 좋은 말로 하는데 한 번만 더 서류 내밀었다간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나야말로 이혼 서류에 사인 안 하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또 검사님 불러서 병원 찾아가줘? 동네 병원에 검사 들락날락거린다고 소문나게 해줄까? 아니면 이혼 소송이라도 해서 진흙탕 싸움 한번 만들어봐? 병원 이미지 망가지는 거 보기 싫으면 이혼해.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독한 사람인 줄 몰랐다. 내가 이혼 서류에 사인하면 병원은 안 건드는 거야? 당신 약속할 수 있어? 너랑 이혼하면 네 병원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도 없어. 내가 자꾸 관심 갖는 게 싫으면 당장 사인해. 남편은 마지못해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면서 저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제 눈엔 그저 가식으로 보였어요. 병원 어떻게 될까봐 무서워서 얼른 사인한 주제에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본다고 제가 마음이 약해지겠어요? 난 당신 정말 사랑했어. 솔직히 더 수준 높은 여자 만날 수 있었는데 그래도 당신 사랑해서 당신이랑 결혼한 거야. 사람 갖고 수준이 어쩌고 하는 소리 좀 하지 마. 진짜 없어 보여. 난 네가 우리 엄마가 해준 집 꿀꺽하려고 한 거 생각하면 지금도 용서가 안 돼. 네 엄마랑 짜고 우리 엄마가 준 집 얼렁뚱땅 가지려고 한 거 생각하면 그냥 네가 어떤 놈인지 알 것 같아. 그거야말로 네 수준 보여주는 행동이었어. 그래서 내가 너 버리는 거야. 그건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어. 근데 이혼은 정말 아니지 않냐? 이렇게 쉽게 이혼할 것 같으면 나 결혼도 안 했어. 나도 애초에 네가 이런 놈인 줄 진작 알았으면 너랑 결혼 안 했어.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려는 거니까 딴소리 말고 이 집에서 최대한 빨리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이혼을 했어요. 다행히 이혼 소송까진 필요가 없어서 이혼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까진 가지 않았죠. 남편과 함께 살던 그 집은 팔아버렸고요. 결혼 전처럼 저는 다시 엄마와 함께 살게 됐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저는 검사님을 찾아갔어요.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죠. 바쁘신 와중에 도와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혼도 했고 덕분에 잘 정리가 돼서 감사 인사 드리려고 왔어요. 이혼한 걸 축하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난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이렇게 감사 인사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잘 해결됐다니 그건 다행이에요. 이혼한 건 저에게 정말 잘된 일이에요. 검사님이 한번 병원에 같이 가주셨던 덕분에 이혼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용히 합의 이혼도 할 수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청소부라고 무시하시지 않고 도와달라는 요청에 응해주신 것도 정말 감사해요. 에이, 청소부라고 무시하는 게 어딨어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고향 선배님인데 내가 그렇게 모실 수야 있나.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지. 검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저희 아버지가 청소부라 창피하다던 전 남편의 말이 생각나면서 이혼하길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앞으로도 저희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신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나중에라도 제가 검사님을 도울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아버님한테 얘기 들어보니 대학원까지 나온 수자라고 하던데. 공부 더 해볼 생각은 없어요? 아직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검사님의 공부를 더 해보는 건 어떻냐는 물음이
제 머릿속에 계속 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됐죠. 처음에는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엄마도 공부를 더 해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시더라고요. 돈은 엄마가 벌잖아. 너는 공부를 해봐. 공부하면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뭔가 찾고 있어요. 제 나이에 너무 늦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막상 공부해보니까 그런 생각도 사라지더라고요. 40대 나이에 꿈을 찾는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어요. 아, 그리고 전 남편에 대한 소식도 우연히 듣게 됐는데요. 언니, 전 남편 요즘 병원이 많이 어려운가 봐. 동네에 안 좋은 소문이 많이 나서 수입이 엄청 줄었대. 그냥 간단히 진료만 보러 온 사람한테 자꾸 이런저런 검사도 요구하고 무슨 주사 맞으라고 하고. 그래서 동네에서 소문이 안 좋게 났다나 봐. 근데 개원에서 원장 타이틀 달고 돈맛 좀 봐가지고 다시 페이닥턴 하기 싫다고 그랬대. 이러다가 진짜 망하는 거 아닌가 몰라?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 잘 살든 말든 그 사람 얘기라면 듣고 싶지도 않다. 게다가 같은 진료 과목이 있는 더 큰 병원이 근처에 생겼나 봐. 그래서 환자도 떨어지고 계속 악순환이지 뭐. 전 남편이 저랑 이혼하고 돈 욕심을 많이 부렸나 봐요. 아니, 어쩌면 전부터 그래왔는지도 모르겠는데 동네에서 비급여를 자꾸 권하는 병원이라고 소문나서 환자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같은 진료 과목 병원이 근처에 생겨서 환자가 엄청 떨어지고 있어 힘들다고 하고요. 너희 다시 합치는 게 어떻겠니? 이러다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하루는 잊고 있던 전 시모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간절한 목소리로 다시 합칠 것을 얘기하는데 듣는 순간 스트레스가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갑자기 연락하셔서 다짜고짜 그런 말씀을 하시니 당황스럽네요. 개원한다고 돈 많이 들어갔는데 요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사돈이 그래도 돈도 있으시고 너도 지금쯤은 이혼한 거 후회하고 있을 거 아니니? 전시모의 착각이 정말 심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잘 지내는데 제가 이혼을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어이가 없었죠. 일단 저희 엄마한테 사돈이라고 부르지 마시고요. 저 이혼한 거 후회 안 해요. 지금처럼 좋았던 적이 없는데 후회는 무슨 후회예요? 그리고 그 사람 병원이 안 되는데 제가 왜 도와줘야 해요? 다시 합칠 생각도 없지만 경제적인 도움 때문에 합치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네 남편은 이혼 서류에 마지못해 사인한 거 많이 후회하고 있어. 다시 합치고 싶대.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 좋았던 것도 많을 텐데 꼭 헤어져야겠니? 전 남편은 자존심 때문에 저에게 직접 연락은 못하고 자기 엄마를 시켜서 저한테 연락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행동마저도 치사하고 찌질해 보였죠. 다 끝난 얘기하고 계시네요. 전 지금이 좋아요. 이런 얘긴 듣고 싶지도 않네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제 태도에 전 시모는 아마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다시는 연락이 오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이 망했던 말던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얘기는 듣고 싶지도 않아서 지인에게도 그 사람 소식 전해주지 말라고 해뒀어요. 전 남편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제 관심 밖이었거든요. 지인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제 공부에 열중하면서 지내고 있죠. 저는 5년의 결혼 생활과 이혼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어요. 그걸 굳이 경험하지 않고 배웠더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결혼할 때 남자 조건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인성이 나쁘면 그 조건 다 필요 없더라고요. 결국엔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 저는 이걸 깨닫는데 참 오래 걸린 것 같네요. 이제는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고 있어요. 전 남편 눈치를 보느라
제 일을 하지 않은 5년의 시간이 너무 아깝긴 하지만 이제라도 제 인생을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